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바로 우버를 얘기해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우버 하면 자동차 공유? 전 세계적인 대표 주자가 되겠고 역시 공유 경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네. 어떤 환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 에어비앤비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우버가 되겠는데요. 이게 생긴 거는 2009년 3월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 차량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공유된 차량, 그러니까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직접 자기 차를 갖고 와서 네. 승객이 이제 요금도 내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결국 수수료를 하고 결국 또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소위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하죠. 자동차 공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2014년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한 100여 개 도시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봤더니 전 세계 700개 도시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막 찾아봤더니 문제가 많이 됐다가 요즘은 다시 조금 좀 풀려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우버 뭐 블랙도 있고요. 우버 택시는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거랑 똑같이 여러분 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쿠터도 있고 우리나라 예전부터 우버이시라 그래서 음식 배달하는 거 이태원 쪽에서 많이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우버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 당연히 이제 우버 어플 다운받아서 네네.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700개 도시가 넘게 이제 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우리나라도 저희가 또 찾아와 봤습니다. 매번 저도 뭐 쿠폰 쓰라고 그러고 막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보니까 세 개더라고요. 서울, 성남, 인천인가 뭐 이렇게 갖고 세 개 도시라고 제가 딱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면 약간 좀 비싼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차들 그런 것들 고급차로 나오는 게 우버 블랙이 있고요. 일반적인 택시요. 택시하고 그 여러분 카카오톡이랑 카카오 택시랑 똑같거든요. 부르면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있고요. 카카오 인터내셔널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전에 인터내셔널 택시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협업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밖에 여기서 대형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절에서 뭐 시간당 얼마 딱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카카오 어시스트 그 우버 어시스트는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 한 6개인데 대부분이 많이 쓰는 건 아마 블랙이랑 택시 이런 것들을 꽤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 동남아에서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동남아가 이제 흥미롭죠. 동남아에서는 우버가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그 그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랩 다 다운받아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남아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많이들 그래 택시 타면 어디로 돈지 못하고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랩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랩에 보시면 드라이버 평점도 다 나오고 저도 이렇게 써봤지만 보면 영어 가능하다 딱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일부 한국분 많은 데는 한국어로 딱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한국어. 그럼 그런 분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랩이 우버랑 경쟁하다가 우버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랩이 2016년인가 그 우버를 다 인수했죠. 그리고 서로 이제 지분을 약간 우버가 그랩 지분하면서 이제 완전히 각절. 2018년이네요. 2018년에 그랩이 우버를 인수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우버를 안 쓰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 동남아 가신 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그랩을 쓰실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는 이런 우버라는 브랜드 네.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 우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에 했는데요. 게릿 갬프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캐나다 출신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트래비스 켈러닉이라고 이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우버 캡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고요. 공식 서비스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40대가 지금 아직 안 될 거고요. 바로 이 처음에 아까 보였던 게릿 갬프란 사람은 캐나다 캘거리 출신인데 그 전에 이제 뭐 하나 사업을 이베이 이런 데 판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그 캐나다 전체 부자 랭킹으로 하면 10위 안에 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뭐 돈을 엄청 번 거죠. 네. 그 이런 창업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투자가 됐고 지금 아마 주식 거의 판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많이 판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자동차 공유 사업의 대표 주자가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금년에 이제 상장이 예정돼 있는
에어비앤비와 함께 차세대 성장 기업의 대표로 일단 부각이 되었었죠. 작년 5월인데요. 작년 5월에 이 기업이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3월에 먼저 리프트가 이제 경쟁사가 이제 이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버가 들어왔는데요. 상장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아마 1,200억 달러 돼갖고 141조 원까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공모가가 45달러였거든요. 근데 첫날에 주가가 7%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인기 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첫날 떨어진 오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날 4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예상보다 이제 적자 규모가 커지고 회사 측의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다. 그러면 비판도 받았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보유한 주식을 거의 다 판 거로 작년에 알려져 있고요. 여튼 전 세계 사업 확대하다 보니까 규제 이슈가 계속 있고 이렇다 해서 그랩같이 딴 고유의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결국 주가는 고점이 47달러였는데요. 작년 11월은 27달러까지인가요? 25달러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버가 상장이 될 때 IPO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기대를 받았지만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들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이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자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보이다시피 아주 조금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서 아주 조금입니다. 이건 뭐 티도 안 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거의 그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금년 4분기요. 처음으로 소위 약간 어려운 개념의 에비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기업인데요. 뭐 이건 어려운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흑자가 처음으로 상장, 그러니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하다 보니 당초 전망보다 연간 이익이 한 1년 정도 땡겨서서 한 2022년 정도에 흑자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도 이제 반색하는 거거든요. 월가에서도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약간 조정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요. 상장 이후 하루에 제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9.5%나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주로 있는 거가 지금 딱 다른 거가 하나가 테슬라는 지금 막 올라가더라도 지금 엄청 월가 전문가들은 저거 아니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반면에 네.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지금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RBC,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요, 네. 소위 빵 같은 주식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빵 주식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한 4, 5년 전에 좀 이게 상장하기 전에 보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그러니까 2030년에는 시가총액 1위를 다툴 것이 에어비앤비와 우버라 할 정도로요. 공유경제의 개념이 엄청 컸는데 막상 뚜껑 열리고 나서 워낙 작년에 재미없었는데 네. 지금 다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빵 같은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MK 파트너스에서는 터널의 이제 끝이 이제 빛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가 얘기 있고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 거의 지난 토요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나온 기업들의 의견은 거의 한결같이 투자 의견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자체도 올린 것이 있고 목표 주가는 대부분이 올려나면서 전체 의견은 목표 주가 평균은 48달러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지금 위로 가 있는데요. 26명이 매수, 4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주식이 지금 왜 올라갈 수 있는지라고 많은 월가에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테슬라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하나 갖고 주가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500달러다, 뭐 몇천 달러 얘기하는 사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분들도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 정도가 안 나옵니다. 5,000달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일부 그러니까 포브스라는 또 유명한 잡지에서 테슬라가 지금 구글에서 지금 주당 5,000달러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팔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율자동차거든요. 자율자동차. 네. 근데 지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자율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자율주행하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 테스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100배를 자기네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한 차와 테스트 안 한 차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그분에 앞서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우버나
구글 같은 데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위가 지금 우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관심이다. 그래서 좀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버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조금씩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우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MTN 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